안녕하십니까, 강창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사후정님들 또 나타나십니다. 자, 인터넷에 기사 났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제 블로그에 가시면 항상 제가 얘기한 게 저는 이제 회전바스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회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리는, 아래 위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내리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회전바스법이라고 해서 회전하고 하나 둘 셋 약 돌리듯이, 이 서커스라고 그랬죠. 잇몸에다가 이걸 넣고 하나 둘 셋 털고, 자 하나 둘 셋 털고, 요런 방법을 조금 권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무슨 방법이 더 정답이다 그건 하진 않는데, 이제 오늘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 서울대 연구 훌륭한 교수님의 조재현 선생님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지금의 우리가 회전법이란 이런 수직적 위아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수직적인 요소, 즉 수평 또는 회전을 여기다 이렇게 빙빙 약간 돌려주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빙빙 돌려주는 이런 요소들을 추가해 주어야 훨씬 더 음식물이 깨끗하게 되더라라는 결론을 연구 결과가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회전법이라 해서 여러분 유튜브 회전법 찾아보시면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회전바스법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여기 회전하다가 마지막에 털고, 하나 둘 셋 털고, 하나 둘 셋 털고, 하나 둘 셋 털고,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이런 방법을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딱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을 하지 않고 있군요. 그래서 문제점 뭐냐면, 또 그렇게 하면 너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또 이게 막 중구난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직적인 힘 말고도 회전 또는 수평적인 힘을 어느 정도는 부여해야 된다. 자, 이게 어떤 쉽게 말해서 칫솔질 하는 방법,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중구난방이 되니까 회전바스법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은, 즉 수직적인 또는 회전적인 이런 힘의 요소를 지금의 우리 이렇게 위아래로만 하는 거에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지켜야 될 게 뭐 있죠? 어느 만큼의 막 세게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막 이렇게 파여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옆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파여가지고 이렇게 너무 세게 닦으면 또 이렇게 파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파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치경 마모증이라는 건데, 그래서 닦는 힘은 150g의 힘을 지켜야 되는데 150g의 힘을 잘 모르세요, 환자분들이. 뭐가 150g이야.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런 컵이 보통 180g짜리 컵이거든요. 그래서 다 따르지 마시고요. 약간 뭐 찰랑찰랑할 정도, 요런 느낌. 다 채우진 마시고요. 한 1cm 정도 남기는 정도의 느낌으로 한 다음에 칫솔모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아 보세요. 요 느낌 정도 이상을 닦으면 효과적이 없어요. 너무 세게 닦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150g 했을 때, 이걸 올렸을 때 이 손목의 스냅에 느껴지는 이런 정도의 강도 이상으로 닦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언제 맨날 물 이렇게 닦아보시면 돼서, 이거 직접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렇게 또는 라면 봉지도 괜찮아요. 약간 그게 150g은 안 되지만 라면 봉지 요를 올려놓고 이렇게 해보면 대충 요 정도 힘이구나. 근데 매번 어떻게 이렇게 알겠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추천한 게 뭐냐면, 한 최소 1개월 정도는 요 칫솔모가 조금 살짝 휘는 정도, 유지되는 정도, 쉽게 말하면. 근데 어느 분들은 2주가 일주일만 지나도 여기가 일주일만 지나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그냥 요게 찰랑찰랑 유지되는 정도로 닦아라. 근데 이렇게 닦으면 시원하지 않대요. 그 시원하지 않은 이유가 왜 이렇게 세게 닦으면 시원하냐면, 이가 깎여 나가니까 뽀드득해지면서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이가 파여서 치경구 마모증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연구 결과에 보면 3분 이상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가장 효율적인 거는 2분, 그렇지만 잘 닦았을 경우겠죠, 다들. 2분, 그 다음에 3분 이상 넘어가면 좀 이게 팔 운동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연구 결과, 서울대 조재현 교수님의 연구 결과와 외국 연구 결과를 이렇게 합쳐보다도 3분 이상을 넘어가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다. 왜 그러냐면, 잇몸에는 도울 수 있지만, 즉 이가 파이는 현상들이 너무, 이렇게 이가 옆으로 이렇게 파이는 현상들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가 옆으로 이렇게 쭉 파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 외국에서는 많이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가 좋다. 근데 3분 이상 가면 조금 힘드니까 좀 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3분 정도는 유지해주되, 대신 너무 세게 닦으면 이가 망가지니까 2분 정도 해외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150g이다. 즉 컵에 이렇게 우리 생수를 갖다가 1cm 정도 못되게 담갔을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에 올려놓거나
우리가 라면 봉지를 갖다 올려놓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손목의 힘 이상으로 닦으면 이가 망가지니까 조심하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나는 신경 쓰기 싫다. 이 모 한 달 정도 이 모가 칫솔모가 유지되는 정도로 하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이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전법이라는 것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권장하고 모든 치과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다가 수직적인 힘 또는 수평적인 힘을 권해야 돼야 훨씬 더 잘 닦이고 영국 같은 데서 뭐 특별히 닦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지만 너무 그러면 뭐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무양치질 상태가 돼서 좋지는 않으니까 해외에서는 어떤 걸 권하냐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회전 바스법이라고 해서 약간 하나 둘 셋 돌리고 쳐지고 하나 둘 셋 내리는 약간 45도 대돌 되고 하나 둘 셋 딱 내리는 하나 둘 셋 내리는 요런 방법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이 모두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위아래로 따는 거 말고도 좀 수직적인 힘을 좀 가하되 힘 조절하고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로만 하자. 나는 더 잘 닦고 싶다 그러면 3분. 그 다음에 사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1분도 닦기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왜 2분으로 해외에서 났냐면 이가 파이는 것도 방지하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2분도 힘들어요. 사실 1분 닦고 푹 하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하나씩 변화가 오고 시대가 바뀌면 변해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사후종들이 있어 안타깝다. 제가 얼마 전에 치실 구강 세정대에서 효과에 대해서 예를 치실의 효과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잇몸 효과, 충치 예방 효과가 치실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영어 표현으로 do not no little good이라는 표현을 써서 효과가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물 낀 데에는 치실이 아직까지 유효하고 사용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쓰자. 대신 치간 칫솔 또는 구강 세정제를 쓰자고 했더니 또 거품을 물어요. 구강 세정제 효과가 있냐? 오늘 신문 조재현 교수님의 글을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양치질이죠. 이게 잘 돼야 돼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치간 칫솔 또 구강 세정기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것. 즉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충치가 잘 생기고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그런 효과적인 거를 써야 된다. 자,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오늘 급하게 좀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짠!